안녕하세요. 금나침반입니다. 저에게 대출 문의를 주시는 분들 중에 간혹 가다가 중도상환 수수료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걸 물어보는 분들의 거의 대부분은 내가 대출을 받았지만 이거 오래 쓸 게 아니야. 그냥 한두 달, 서너 달 이 정도만 쓰고 상환을 할 거야. 그런데 이걸 상환하게 되면 또 중도상환 수수료라 해가지고 이자 말고도 또 돈을 더 내야 돼. 그래서 이게 아까운 거죠. 그래서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는 곳이 어딘지 이걸 찾아 헤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오늘은 제가 이 중도상환 수수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먼저 중도상환 수수료가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 아니, 내가 니네들 이자 안 주냐? 내가 쓴 날짜만큼 이자 쳐서 주잖아. 이자 받아 먹으면 됐지. 왜 또 거기다 수수료를 또 받냐 이거야. 그죠? 그게 아까운 거죠. 저도 그런 생각을 갖는 경우가 간혹 있었습니다. 저도 채무자예요. 저도 대출 있는 놈이라서. 그래서 왜 중도상환 수수료가 발생하는지 그 부분부터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 원이 필요해. 1,000만 원. 근데 이걸 많이도 쓸 게 아니야. 그냥 잠깐 한 30일 이용할 거야. 30일 정도. 딱 한 달 정도 이용할 거야. 그런데 이게 10%의 이자가 적용이 돼요. 10%의 이자가. 자, 그러면 내가 30일간, 한 달간만 1,000만 원을 쓰게 되면 10% 계산했을 때 이자가 얼마냐? 82,191원 정도가 됩니다. 이자만 따지면. 자, 그러면 아, 그래. 너네들이 내가 82,000, 내 1,000만 원 한 달 쓴 대가로 82,000원 주잖냐. 그럼 됐지. 무엇이 또 중요한디?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자, 이제 금융사 입장에서는 물론 이자만 딱 받고 나도 끝날 수 있어요. 하지만 뭐가 문제냐? 금융사는 지점 운영하죠. 사람 써야 되죠. 전산비 들어가죠. 이런저런 부대 비용들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대출 하나 나가는데. 그런데 딱 82,191원만 이자만 딱 내고 끝내버린다. 그러면 이 1,000만 원 나가기 위한 부대 비용으로 들어간 돈이 이보다 더 크다 이거죠. 더 크다 이거죠. 그래서 중도상환 수수료를 받는 겁니다. 요즘은 뭐 온라인 대출도 많이 활성화돼 가지고 온라인 대출을 이용하게 되면은 어떤 상품들, 어느 금융사들은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는 경우도 있긴 해요. 하지만 중도상환 수수료를 받는 이유는 바로 이거라는 거죠. 단순히 1,000만 원을 대출 나가기 위해서 이 이자만 받고 끝내버리기에는 우리 은행이 손해다 이거죠.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죠. 은행 얘네들 다 장사꾼이에요. 우리 채무자들 뭐 광고 보면 뭐 별의별 다 해줄 것 같이 광고하는데 필요 없어. 자기들이 원하는 자기 조건 아니면 땡이야 그냥 무조건.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이 얘기 하시더라고. 자기 딱 들어보니까 안 돼 그냥. 그래서 제 쪽에서 어렵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유튜브에서는 뭐 다 될 것 같이 그렇게 얘기하더니만 막상 신청 왜 안 되냐고. 제가 언제 다 된다고 했어요. 그 자기 조건 안에 들어야 가능하다고 했고, 그런 식으로 따지려면 우리 광고 보세요. 은행 광고들 누구나 다 뭐 저금리로 다 해줄 것 같이 해주는데 해주던가요? 그러니까 아무 말 않고 끊으시더라고. 맞아요. 다 장사꾼들이에요. 나를 생각하는 놈은 단 한 놈도 없어 절대. 그러니까 은행도 자기네들 이익을 위해서는 수수료를 받는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알았어. 그러면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는 곳이 도대체 뭐야? 라고 얘기했을 때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는 것을 따져보면 일부입니다. 전체는 아니에요. 정부지원자금의 경우에는 수수료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일부라고는 했지만 정부지원자금 중에는 수수료 없는 상품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가끔 한 번씩 제가 이용은 하지 말라고 했지만 카드로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보험 약관 대출, 우리 그 보험 들어간 거, 그 약관 대출 받죠. 이것도 또한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부업.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습니다. 대부업은 왜 없대? 대부업체는 대부분이 법정 최고 이율을 받습니다. 지금 최고이율이 20%잖아요. 대부분이 20% 받아. 그 법정 중도상환 수수료 계산법도 이자로 계산을 합니다. 이것도 똑같이 이자로 계산을 해요. 수수료도. 그래서 법정 최고 이율인 20%를 넘을 수가 없어요. 수수료, 법정 수수료, 수수료 포함해가지고 법정 이자를 초과해버린다. 이거 불법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이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습니다. 그러면 일단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는 상품은 제가 말씀드렸고, 자, 계산 방법. 그렇다면 중도상환 수수료가 있는 건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자, 슬라이드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방식. 이게 뭐냐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이나 일부 만기 상품, 만기 대출 상품이나 이런 일부 상품들에 이제 적용되는 그런 내용인데, 이건 어떻게 계산을 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중도상환 수수료가 2%가 있다. 그러면 자, 상환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인이 상환 금액에 여기에다 중도상환 수수료를 곱합니다. 중도상환 수수료를 곱해요. 곱하고 나서 그리고 이걸 나누기를 하는데, 이게 약정기간. 자, 약정기간이 예를 들어서 내가 2년이다. 2년이면 날짜로 계산해 365일 해가지고 730일인가요? 이렇게 약정 기간을 나눠요. 여기에다가 곱하기 잔존기간이 뭐냐면, 자, 2년짜리 내가 계약을 했어. 계약을 했는데 내가 딱 정확히 1년 썼어. 1년. 그러면 내가 상환해야 될 이 금액에다가 중도상환 수수료 곱하고 2년으로 나눠서 그러면 1로 되잖아요. 1로. 거기에다 내가 1년 남았잖아. 365일. 그걸 곱하면 중도상환 수수료가 된다는 거예요. 좀 뭔가 복잡하게 제가 좀 얘기를 하는 것 같네요. 굉장히 이거 간단합니다. 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중도상환 수수료가 있어요. 상환 수수료. 이것은 보통 1에서 요즘 그나마 2%로 좀 낮춰졌어요. 이전 같으면 3%까지도 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용대출 받았을 때 그 중도 상환했을 때 그 수수료 계산은 금액이 그냥 몇 프로? 간단하죠? 이것은 상환 금액 곱하기 중도 상환 금액, 중도 상환 수수료. 굉장히 간단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중도 상환 수수료가 2%짜리야. 내가 쓰는 게 있는 게. 내가 1,000만 원 빌렸는데 500만 원 갚았어. 그리고 나머지 500만 원 남았는데 내가 돈이 생겼어. 그럼 500만 원 중도 상환 해버려. 그럼 500에 대한 2%예요. 5, 20, 10만 원 추가로 더 내야 된다는 거예요. 계산이 이건 굉장히 좀 단순하죠. 그래서 이렇게 일반 신용대출이나 그런 상품들은 일반식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많이 적용을 해요. 이걸로.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셔야 될 게 또 하나 있어요. 뭐냐? 3년 이후 중도상환 수수료는 면제. 제 아무리 내가 중도상환 수수료가 있는 상품을 썼어요. 하지만 이 약정기간, 예를 들어서 대출 약정기간이 5년짜리 썼어. 5년짜리. 우리 신용대출 쓰면 뭐 5년, 10년 뭐 그런 거 많죠. 근데 3년이 지나면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어집니다. 2%짜리라고 한다. 근데 내가 2년 하고 하루 남았어. 3년이 되려면.
근데 중도상환을 해버린다. 그러면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게 돼요. 이럴 때는 내 하루 이자가 얼마인지, 중도상환 수수료가 얼마인지 비교를 해서 좀 더 적게 낼 수 있는 것을 선택을 해야죠. 당연히 물론 대부분 이자가 더 적죠. 하루 이자니까.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하루 좀 늦췄다가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어지면, 면제받게 되면 그때 상환을 하는 게 맞죠.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5년짜리 계약을 했는데 한 1년 이제 썼어. 1년 썼는데 아이씨 돈이 생겨버렸어. 근데 이걸 갑자기 중도상환 수수료를 2%나 내라게. 자, 그러면 중도상환 수수료 2%가 아까울까요? 아니면 3년 지나면 없어지니까 2년 더 쓰는 게 덜 아까울까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네, 자금 이렇게 생기면, 여유자금 생기시면 중도상환 해버리세요. 중도상환 수수료 얼마인데요? 2% 계산하면 뭐 한 20 얼마 뭐 이렇게 나오면 그 돈 너무 아까운데요. 그냥 쓸까요? 극적 돼버려 그때. 본인이 내는 그동안 내야 될 이자를 계산을 조금도 안 한 거예요. 그냥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뭐가. 나 미치겠어. 그럴 때는 당연히 이자가 많아도 훨씬 더 많지. 이건 계산 하나만 하죠. 어떻게 그런 대답을 하실 수 있는지 참 대단하십니다. 여유자금 생기면 앞뒤 가릴 거 없어요. 그냥 무조건 상환 수수료 내더라도 내버려서 갚아야죠. 무조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년 하고 뭐 한 달 정도 남았는데 한 달간 이자야 내야 될 게 82,000원인데 예를 들어 중도상환 수수료가 10만 원이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한 달 정도 더 이용을 해야 되겠지만 거의 막바지 다 간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니 이제 뭐 1년이나 1년 반 쓰고 2년 쓰고 그랬는데 이 돈 아까워가지고 중도상환 수수료 이 돈 아까워서 이것을 1년으로 계산하면 얼마예요 이거? 100만 원인가요? 응? 100만 원을 더 내겠다고? 말이 돼? 그럴 분은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 잘 참고하고 계시고, 정말 단기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내가 며칠만 쓰려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거 좋은 거 하나 있죠. 대출 계약 철회권. 이거 있어. 이거 써야지 뭐. 이거 일단 급한 대로 내가 돈이 지금 당장 1,000만 원 필요해. 근데 나 이 돈 오래 쓸 것도 아니야. 내일 모레 뭐 아니면 차관 14일 이내 나 한 10일만 쓰면 돼. 그러면 일단 딱 1,000만 원 맞는 거야. 받고 급한 물 끄고 다시 1,000만 원 들어오면 나 대출 계약 처리할 건데, 이렇게 하면은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다만 이 쓴 날짜에 대한 이자 10일이면 이 10%로 10일 쓰면 얼마야? 30일에 82,000원. 이거 3분의 1 정도 되니까 3만 원? 대략 그 이자만 내면 끝나요. 쓴 날짜만큼의 이자만 내면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어요. 거기다가 신용도도 원 상태로 회복이 되고. 그러니까 이것도 무지하게 단기로 쓰실 분들은 이것도 잘 생각을 하고 한번 머리를 굴리면 좀 더 본인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대출금 중도상환 수수료 계산하는 방법 슬라이드 방식하고 일반 그 중도상환 수수료 방식하고, 또한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는 상품 몇 가지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